가리 문제가 나오고 또 뭐 흔히 영어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죠. 순서 맞추기.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따져보자면 논리적 순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은 이렇게 해도 읽어서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도 그럴듯하고 이렇게 읽어도 그럴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 순서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고 친다면 A, C가 아니라 C가 A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나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논리적 순서를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런 정보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 A라는 정보의 앞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전제돼야만 A의 정보가 나열될 거라고. 그리고 A라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전개 방향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앞에는 이런 것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A가 마지막이 아니라면 뒷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B를 읽어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있는지, 그걸 따지고 가봐야 A와 B의 순서가 뭐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은 다음에 느낌이 A가 먼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된다. 그리고 작은 표현들을 주목하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시 표현이라던가 뭐 디스가 나왔으면은 앞에서 뭔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연결어라던가 뭐 하지만 이래 놓으면은 그리고 뭐 부사들 또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그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쓰였다는 건 앞쪽에 관련된 언급이 나왔다는 얘기네. 그 관련된 언급이란 건 이런 내용이어야겠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 작은 표현이라고 제가 부른 거에서 연결어까지는 신경을 쓰는데 뭐 지시 표현까지도 오케이. 근데 작은 부사라던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작은 차이로 정답과 오답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 작은 차이들을 찾아내는 건 연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좀 쉬우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개인주의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가치 중 하나야. 소재가 개인주의인가 봐. 그것은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증가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증가했대. 이렇게 되면은 뒤에 글의 전개 방향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소재는 개인주의 증가 현상이고 뭐 왜 증가했냐? 여기저기서 증가한다는데 뭐 증가하는 사례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전개의 방향성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소재가 개인주의 증가다라는 거를 알아놓고 그것만 좀 유념하면서 A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알아냈대. 어? 벌써 나오죠? 그녀가 누구야? 그러면 A가 맨 처음은 아니겠다. 이 앞엔 그녀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겠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주의적 단어들, 그러니까 뭐, 나,
나 자신, 독특한 이런 개인주의적 단어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은 우리의 그런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어. 뭔가를 얻어낸다는 이 단어가 4배가 됐어. 사용에 있어서. 얼마 동안? 200년 동안. 자, 그러면 뒷부분에는 뭐가 나올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의 그리고 여기 앞쪽에도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그녀가 이런 걸 발견했잖아요. 개인주의적 어휘가 많이 사용됐다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는 그녀가 또 뭐를 했다는 거야?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 우리 알아냈네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 이런 개인주의적 어휘의 빈번한 사용을 실험이 발견했는데 뭐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 뭐 그런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더 봐야 알겠지. 또 다른 연구, 또 다른 연구래. 그것은 또 다른 연구는 TV를 봤대. TV쇼를 봤대. 누굴 위해 만들어진 그 트위스가 10대 초반 애들이에요. 초딩들이지 뭐 초딩들. 걔네를 위해 만들어진 TV쇼를 봤고 계산해 봤대. 얼마나 자주 걔네들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나타내는지. 어, 그러면 또 다른 연구라 그랬으니까 얘 앞에는 연구가 있겠네? 어? 그럼 연구 어딨어? A에 있잖아. 그쵸? A에 있죠? 그러면은 A가 B의 앞에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니까 A, B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967년에 개인의 명성은 랭크를 차지했대. 16개의 최고의 가치 중에 15위를 차지했고요. 근데 2007년에는 그게 16개 중에 1위를 차지했다. 뭐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연구라고 하면서 이 개인주의 어휘 사용과 관련된 추가 연구를 보여준 거구나. 근데 우리 지금 아직 발견 못한 거 뭐 있어? 이거 있잖아. 그럼 이거 C에 있겠네. 그러면 CA B겠네. 4번이겠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안 읽을 수는 없으니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했던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영리한 방식이 있대. 이것을 측정한다. 마치 어떤 제품들, 산물들을 보는 것 같은 무슨 산물? 그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들을 본대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파트리샤 그린필드가 그녀 나왔네? 수행했어. 연구를. 그쵸? 얻다가 150만 권 이상의 책에다가 했대요. 그게 뭐에서 시작했냐? 1800년에 출간된 책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책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는데 연구 얘기도 나왔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A가 자기 앞에서 요구하던 바로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 C, A, B 돼갖고 4번이 들어오는 게 맞죠. 어, 얘는 아마 수능에 낸다 그러면 3선짜리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으로 푸시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참고 자료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다음 문제부터는 그냥 느낌으로 풀기 좀 어려운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